안녕하십니까 컴패스 회원 여러분, 서로 통하는 과학 상통과학의 방철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2회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자핵 내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지금 원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어떤 걸로? 쿼크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쿼크의 종류를 보자면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 자, 그 다음에 질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는 약 1837, 중성자는 1839. 그 다음에 전하량, 전하는 전기량을 봤을 때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 2, 양성자는 플러스 2, 중성자는 0. 자, 여기서 1837, 1839 숫자는 우리가 뭐 외워야 될 숫자는 아니고, 전자는 너무 가볍고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차지하고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구나 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다음 중 원자핵 내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플러스 띠는 입자는 3번 양성자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물체 ABC를 진공 상태에서, 여기서 진공 상태라는 말은 공기에, 그러니까 마찰이, 공기에 마찰, 공기가 없어, 공기에 마찰이 없으니까 질량이 다르더라도 동시에 떨어진다 라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높이 h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지금 선생님 벌써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어떻다?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왜 동시에 떨어질까요?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 그럼 일단 모두 같다는데 왜 동시에 떨어지냐면, 자, 우리가 가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 m분의 F. 가속도는 이제 속도 변화량인데, 얘는 분명히 10N이라는 힘을 받을 거고, 지구, 이제 중력 가속도치가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20N이라는 힘을 받고 얘는 30N이라는 힘을 받는데, 질량이 얘는 1이야, 얘는 질량이 2야, 얘는 질량이 3이야. 그러면 이 값들이 가속도, 속도 변화량 값이 모두 다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속도 변화량이 모두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10m/s 제곱이라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초에 10씩 동시에 빨라지기 때문에 또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3번. 다음은 멀어지는 여러 은하로부터 관측된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자, 여기서 적색 편의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거. 적색 편의가 뭔가요? 자, 적색 편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쪽이라는 말은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고, 푸른색, 보라색 쪽이 됐다는 말은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왜 온도가 낮아졌을까? 왜 온도가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거고,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적색 편이라는 말은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디가 제일 크게 일어났어요? 쪽이 제일 크게 일어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고, 자, 그럼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는 말은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주 전체가 팽창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적색 편의 현상으로 나타나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대한 설명. LCD를 우리가 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CD 액정. 그러니까 우리 LCD TV,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어 장치, 영상 장치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옳지 않은 거. 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초전도체가 되니까, 틀린 거는 이게 틀렸네.
컴퓨터 모니터에 사용될 수 있고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이며 빛의 삼원색을 합성하여 여러 색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영상을 표시할 때는 모두 빛의 삼연색, 레드, 그린, 블루, 빨, 녹, 파를 이용해서 모든 색을 합성을 하게 되고, 이 LCD 액정 입자에서 간단하게 선생님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백라이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이제 편광판이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액정 입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게 되면 요 액정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 필터, 녹색 필터, 파란색 필터 해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편광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개념 강의할 때 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은 초전도체다. 그럼 초전도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초전도, 전기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 그러면 얘네들의 저항값이 어떻게 돼야 돼? 0. 그러니까 저항이 적어야 되니까 특정 온도 이하,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 전기의 저항값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됐을 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원자력 발전, 핵발전이네요. 핵분열. 그러면 자, 우리가 핵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핵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자,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럼 원자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은 한 끗 차이예요. 한꺼번에 확 터뜨리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그걸 천천히 원자로에서 반응을 조절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건데, 자, 옳은 거. 핵분열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고.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화력 발전이죠. 원자력에 이용되는 것은 우라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소. 자, 우라늄이라는 원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우리가 비교적 우라늄 갖고 그래 사용하면 된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했을 때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그럼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을 생각을 하면, 그럼 그 남은 찌꺼기들이 방사성 폐기물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한 옷이나 장갑들도 다 방사성 폐기물이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핵 분열이 돼서 방사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다가 수십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번거롭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수소죠.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 즉, 양성자 하나 하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수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둬야 될 게, 조금 더 선생님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소와 헬륨이 우주 탄생했을 때 만들어지고, 그 밖에 기타 나머지 원소들은 별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요 얘기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되고, 철은 가장 안정한 원소다. 지구상에 가장 많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소가 우리가 철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럼 15족 원소들은 공유결합을 3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옥텟이라는 말은 8을 뜻하는데 전자가 8개 꽉 차여 있어야지 안정하다. 그러면 얘 3개, 얘 3개 해서 공유를 하고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이렇게 각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데, 쉽게 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원소로 2개가 같이 존재하는 이런 분자들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거는 NH3나 H2O가 대표적인데, 이 극성, 무극성에 관한 얘기는 개념 강의에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도록 하고, 2가지 같이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 H2, 무극성, O2, 무극성, N2, 무극성, F2, Cl2 이렇게 2가지 똑같은 원소들이 같이 있는 건 무조건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공유전자쌍은 3개. 틀렸고 2개의 질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요 결합이 공유 결합을 하나, 둘, 3개 했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삼중결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어느 정도 안정하냐면 우리가 전구 충전기체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과자를 샀는데 과자가 굉장히 빵빵한데 그 안에 과자 내용물들은 얼마 없더라. 과자를 샀는 줄 알았더니 질소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질소로 내용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과자 봉지에 충전기체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8번. 다음 완성된 화학 반응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서는, 자, 화살표 왼쪽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가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CO2 맞네요. 그 다음에 H2S가 되니까 반응물 원자의 종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H2 황인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틀렸고, 이 C 플러스 O가 이슈. 여기는 탄소 2개, 탄소 2개 되는데 산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산소가 4개 됐으니까 틀렸고, N2 H2O 수소가 2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수소가 6개가 되니까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2번하고 4번 보기 화학 반응식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만약에 물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물은 H2O가 되고, 개수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산소가 2개네?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과산화수소가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2개가 되려면 여기다 2를 쓰게 되고, 그러면 수소가 4개.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쓰게 돼서 물에 관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인데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질소, 수소는 분자 N2H2.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질소가 2개네. 여기다 2를 썼더니 질소가 2개, 수소가 6개. 그럼 질소 2개는 되는데 수소가 6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9번. 다음 중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며 단위체 간의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분자 형성, 자, 고분자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중합 반응, 그러니까 길게 만든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생각해 보면 객차들이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쭉 긴 사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거. 타이어스니까 당연히 고무가 되니까 답이 3번인데, 물, 아미노산, 이산화탄소는 고분자가 아닙니다. 물은 H2O고 아미노산은 탄소 하나, 중심 탄소 하나에
COH와 수소와 NH2 여기 알킬기로 이루어진 건데 이 알킬기는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걸 알킬기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는 거니까 고분자가 되는 자동차 타이어에 쓰는 건 합성 고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에너지 전환을 주로 이용하는 장치는 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한답니다. 자, 그럼 냉장고는 전기를 우리가 냉장고 뒤에 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프리즘은 빛을 분산. 자, 전기 난로는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자, 태양 전지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간략하게 그리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돼서 자, 여기에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태양 전지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자, 그림은 비누가 기름때를 분리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비누나 세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면 활성제. 경계면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 경계면을 서로 활발하게 섞어 줘야 돼. 그 말은 이 경계면이 되는 게 친유성기와 친수성기 두 가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얘를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유 기름과 친한애, 그 다음에 친수 물과 친한 애들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비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꼬리 부분이 친유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기가 되는데 자, 그럼 기름때에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붙냐면 기름이 친유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붙게 돼서 얘 힘에 의해서 이걸 딱 떨어져 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이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게 되면 비누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 맞고 친수성기 부분이 기름은 유인데 친유인데 왜 친수성기 안 친한데 친수성기 부분은 어떻게? 물 쪽을 향해야 돼. 기름 쪽을 향한다? 틀린 보기가 되고 비누 분자는 친수성기와 친유성기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경계면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름때가 작게 분리되어 50표면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촥 물에다 헹구게 되면 그때가 쫙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때를 분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기름과 친한 애들은 기름때 쪽에 배열이 되고 물과 친화된 친수성기 애들은 물 쪽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염색체는 이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게 염색체인데 자,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쌍을 짓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염색체를 표현할 때는 2에는 46. 자, 사람의 염색체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남자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Y 해서 46개가 되고 자, 여성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X가 돼서 46개가 돼서 자, 이렇게 암수 공통,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 자, 이렇게 한 쌍이 성을 구분짓는 염색체라고 해서 성염색체. 그럼 성염색체는 무조건 한 쌍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초파리가 염색체가 8개인데 그러면 얘는 6 플러스 2. 여기에 2가 무조건 성염색체. 한 쌍이 무조건 성염색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생물의 염색체 수는 같다.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은 염색체수가 같다. 단 돌연변이가 없다. 맞습니다. 근데 염색체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물이다. 그거는 또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체수가 많다고 해서 더 고등한 생물이다. 딱 잘못 생각을 해보면 염색체가 유전물질이니까 고등한 생물이니까 전달할 정보가 많을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자가 염색체가 48개래요. 그럼 감자가 사람보다 더 고등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 고등하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46개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돼. 그럼 무기물이 뭔지 유기물이 뭔지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우리가 밀러의 실험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생명체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럼 먼저 무기물, 유기물부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태웠어, 탄다,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타지 않는다, 무기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자가 있을 유자인데, 이게 작용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없으면 또 무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CO나 CO2 얘들은 또 타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또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기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는 게 유기물, 타지 않는 거, 예를 철, 금속, 모래, 타지 않는 것들은 무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기에 생명체가 탄생될 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꿔서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세포의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관한 실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플라스크 A에 넣어주는 거. 그럼 메테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실험 장치가 원시대기, 그러니까 옛날 엄청난 과거의 지구에서 원시대기의 성분에서 그게 이제 번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치면서 그때 만든 에너지원으로 유기물 복합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원이 탄생되지 않았을까에 관한 실험인데, 메테인에서 탄소를 공급하게 되고, 메테인이 CH4, 암모니아가 NH3니까 여기서 이제 질소 성분들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원시대기 성분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원시대기인데, 그럼 아닌 것은 당연히 1번 산소. 이때는 아직까지 산소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소가 나오기 전인 원시대기 성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자, 14번 문제. 체내 생리기능 조절에 필요한 영상. 그럼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 단백질은 1g당 4kcal,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무기염료가 어떤 거? 칼륨, 칼슘 같은 거, 나트륨. 이 무기염류가 우리 몸의 기능은 하지만 소량으로, 그러니까 생리기능 조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단단한 뼈같이 단단한 부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에너지원이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세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세포의 소기관 A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세포의 소기관이 있는데,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유전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핵. 유전물질 DNA가 들어있다. 핵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다시. 자, 다음 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광합성.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고 C6H12O6라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낙엽이 부패되었다, 동물이 호흡을 했다, 화석연료 연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모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 자, 그래서 정답 1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즉, CO2, H2O를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반응은 광합성이다. 그 다음 문제 17번 문제. 그림은 어떤 사람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우리 뭐 보건소나 병원 같은 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팔을 놓고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딱 이제 온 버튼을 누르면 훅 압박을 해서 서서히 풀어지면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이렇게 팔을 감은 다음에 빡빡빡빡 이렇게 이제 펌프 같은 걸 눌러서 팔을 압박한 다음에 청진기로 이렇게 우리가 혈음을 듣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첫 소리 나게 되고 마지막 소리를 나게 되는데, 최고 혈압, 여기 130이 아니고 120이 최고 혈압이 되고, 최저 혈압은 80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소리가 들릴 때, 첫 소리가 들렸을 때의 압력. 자, 첫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는 이걸 압박시켜서 서서히 풀었을 때, 그럼 그때 이제 피가 딱 흘러가는 소리, 그때가 들었을 때가 최고 혈압이, 자, 첫 소리가 들었을 때가 최고 혈압이 됩니다. 최고 혈압.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마지막 소리가 됐을 때 최저 혈압이 되는 거.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다음 중 인체를 X선 단청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기구.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 엑스레이인데? 근데 다 보기를 보니까 엑스레이가 없. 그러면 그게 쓰는 게 뭐냐면 CT. 자, 엑스레이하고 CT. 우리 엑스레이 X선 촬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하고 한 장만 찍게 되는데, CT라는 사진은 여러 부분에서 찍어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X선을 입체적으로 찍은 게 우리가 C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는? 그럼 별의 진화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별, 자, 원시별,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상태인 주계열성,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건 이제 우리가 안정한 상태인데 그거보다 이제 벗어난 것을 우리가 거성,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이, 이제 별에서 핵융합이 끝나서 이제 끝나는 상태. 자, 그 다음 상태를 우리가 뭐 백색외성. 자, 잠시만요. 여기 전에 이거,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에 거성에서 뭐 행성상 성운. 자,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외성. 자, 백색외성. 그 다음에 여기는 초신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성자별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눴는데 이게 뭘 나눴느냐? 원시별. 그러니까 별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주계열성.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상태, 핵융합.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정한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름이 다른데 뭐 적색거성, 초거성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태양은 질량이 굉장히 작은 별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한다면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별 중에는 태양이 질량이 작은 별.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질량이 작은 별, 이쪽에서는 질량이
큰 별들이 진행하는 단계인데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원자 번호가 적은 탄소, 산소 정도까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핵융합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철까지. 그럼 이제 반응이 끝나고 질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점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점이 백색 외성이 되고 이제 탄소 같은 이제 고체 물질이 생성돼서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는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서 질량이 굉장히 큰 우라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중성자별이나 중성자별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블랙홀이 형성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는 이제 핵에 있는 거니까 중성인 행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들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일단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를 물어봤는데, 자 별의 바깥 부분은 팽창하여 지름이 커진다. 그럼 일단 안정한 상태는 아니야.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붉은색을 띈다. 거성. 그래서 적색 거성. 여기 있는 블랙홀은 별의 진화가 우리가 이제 뭐 사람으로 따진다면 죽은 상태, 별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백색 외성도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고, 주계열성은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어느 행성이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씨에 대한 여기서 이게 무슨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 자, 그럼 케플러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인데 케플러의 법칙은 타원에 관한 법칙. 행성들이 원의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으로 돌고 있구나. 지금 이 문제는 2법칙에 관한 법칙인데 면적, 속도, 일정에 관한 법칙.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어떻게?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일정하다.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A하고 B하고 C인데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이동했고 C는 이만큼 갔고 B는 이만큼 이동했고, 그만큼 여기에서 요걸 우리가 근일점, 자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일점에선 속력이 빠르고 원일점에선 속력이 느리다. 자, 근일점에선 빠르고 원일점에선 속력이 느려야지 얘네들의 휩쓸고 간 면적이 같다. 그럼 근일점에선 속력이 왜 빠를까요? 태양과 가까우니까 태양과의 만류력이 커서 빠르게 돌게 되고, 원일점에서는 천천히 돌게 돼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모두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우리나라 봄철에 나타나는 황사현상. 얼마 전부터 황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황사 때문에 학교 휴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황사가 최근만의 문제일까요? 이 황사는 과거 신라시대 때도 관측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 쪽 옆에 몽고 쪽에 사막에서 황토흙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황사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황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이 황사흙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와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토양도 또 좀 좋아지게 되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우리가 현대화 문명 사회가 되면서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서 먼지가 오니까 별로 안 좋게 되는데, 더 큰 황사보다 더 큰 문제가 그 황사 현상 때문에 이제 중국이 공업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매연이나 먼지 등이 그 황사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안 좋은 거지, 황사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담이지만 지금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지구계의 직권과 어느 권역 사이, 황사 자체는 우리가 대기를 통해서 날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이,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흙이 대기, 기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기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1번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푸코 진자 나오면 자전이구나. 그럼 여기서 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판을 딱 봤을 때는 진자는 이렇게 한쪽 편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니까 이 움직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질시대에 살았고 생존기간이 짧으며 분포면적이 넓다. 짧고 굵게 살았다. 표준화석이네. 그 지질시대의 대표라는 표준화석이구나. 불에 생성된 시대를 알려준다. 표준화석. 고생대는 삼엽중, 중생대는 공룡.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다. 그럼 화석은 또 어떤 게? 시상화석이 있는데, 자, 표준화석이 그 시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화석이라면 시상화석은 기후나 환경 등을 알려주는 걸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분포, 면적, 시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넓은 면적에서 짧게, 잠깐만 다시요. 자, 여기 그 불을 다시 보게 되면 생성된 여기가 시기, 분포, 면적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되면 시기가 짧고 면적이 넓다. 그 다음 얘는 시기가 길고 분포 면적이 좁다. 그러면 요러한 화석은 우리가 면적이 좁고 시기가 길다. 이것을 우리가 시상화석. 자, 그 다음에 면적이 넓고 시기가 짧다. 이것을 표준화석. 그러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건 조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개화석이 발견되었다. 조개는 바다에 그러니까 뭐 모래나 진흙, 바다에 사는 거니까 예전에 여기가 바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시상화석.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사리가 발견되었다. 고사리는 그늘짐, 그러니까 양치식물의 일종인데 고사리는 그늘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고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여기는 예전에 습기가 많고 그늘진 지역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의 특성한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걸 표준화석. 그러면 여기서 답은 표준화석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열하고 사층리가 있는데, 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뭄이 들면 땅이 쭉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건열이라고 얘기하고, 사층리, 사자가 모래사장로서,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 같은데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래바람이 불고, 아니면은 우리가 사막 같은데 모래사막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었던 흔적에 의해서 모래가 일정한 무늬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것을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해당하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철일까? 알루미늄일까? 금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자, 공기 중에서 습기에 의해 부식이 잘 일어난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습기, 물에 의해서 부식, 우리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녹스는 금속은 철이 됩니다. 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금 자체는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많이는 없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철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25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지구의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그러면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는 현상. 그러면 이 에너지를 보내야 되니까 대기 대순환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멘틀의 대류는 우리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가 멘틀 위로 오는 것을 멘틀 대류라고 하고, 오로라, 극지방의 오로라는 우리가 기권에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10권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에 있는 거하고 태양의 그 방사성 원소가 서로 막 부딪혀서 생기는 오로라 현상이고,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구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가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남는 저緯도에 남는 에너지를 우리가 고緯도로 보내는데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5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